그때 정말로 식스센스와 같은 소름이 빡 돋으면서 와, 이 영화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또 감정이입으로 엄청나셨나요? 영화 추천을 제대로 했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화이트 스크린입니다. 저는 헤이윤이고요. SY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인투 더 와일드인데 이 영화는 SY가 선정해 주신 영화잖아요. 네네네. 네. 그 첫 번째로 본인이 선정하는 영화에서 인투 더 와일드를 선정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난 1편을 녹음하고 1편의 그 영화가 라이언 킹이었죠. 그래서 네네. 라이언 킹에 대해서 1시간도 훨씬 넘게 막 만담을 늘어놓고 집에 가는데 그때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아, 이거랑 약간 연결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바로 카톡으로 헤이윤님께 보내고 다음 영화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때마침 또 그 못 들어본 영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모든 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이렇게 대면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를 SY가 추천을 했을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혹시 그 이유까지 짐작을 할 수 있었다면 진짜 텔레파시가 많이 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이언 킹의 그 영화에 뭐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는 라이언 킹 얘기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자연에 관심이 많구나. 이거를 그렇죠. 제가 솔직히 좀 알고 지낸 지가 꽤 됐는데 이거를 처음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 자식이 이 영화를 선정한 건 역시 일단 첫 번째는 자연이구나.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좀 명백하죠? 네, 쉽죠? 네, 자연이랑 네, 네. 저번에 뭐 그 라이언 킹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또 그런 그 배낭여행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패킹. 네, 그런 거와 잘 본인의 관심사가 많이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서 얘가 이 영화를 첫 번째로 선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을 소재로 한 것과 취미 활동인 백패킹과 관련된 영화여서 그거밖에 없나요? 혹시 또 다른 거 없나요? 예, 혹시 또 다른 거 없었나요? 다른 걸로 얘기를 들어가면 네. 글쎄요.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 영화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아, 역시나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러면은 텔레파시가 한 반 정도 통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자연에 대해서 막 너무 광경이 좋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뭐 그림과 음악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그것들이 저한테도 더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보고 나서 잊을 수도 있었는데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곱씹게 되면서 이런 영화들이 또 관련된 영화들까지 떠오르고 인투 더 와일드 같은? 그게 바로 이 떠올랐다. 영화였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춰주신 게 야생과 자연을 소재로 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 이건 너무나 제목이 잘 드러나니까. 그렇죠. 사실 제목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었지 않나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영화의 어떤 주제의식이나 메시지의 그 서사 구조에서의 유사성도 라이언 킹이랑 거의 비슷한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면서 그 영화를 추천했거든요.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쿠나 마타타와 그쵸. 서클 오브 라이프가 지난번에 메인 우리의 테마였잖아요. 네, 대화의 네, 주제였는데 그 둘 간의 어떻게 보면 대립, 일종의 대립이자 아니면 선택의 문제,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인생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이 영화에도 일종의 메인 테마로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까지 제 의도를 간파를 하셨나, 네네.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하쿠나 마타타의 그 정신이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거의 50점이 아니라 한 80점 이상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생각도 저도 했고, 뭔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라이언 킹을 얘기를 할 때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죠. 여기에 있죠. 제가 바로 지금 그건 100점이네요. 바로 그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네네네. 그 두 가지 사이의 고민, 한 사람의 존재로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라이온 킹에서도 그 고민을 아주 깊게 우리가 다뤘었고, 이 영화도 거의 메인 주제가 그것이다 보니까, 이게 연관지어서 2편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네. 그러면 우선 이 영화를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간단하게 SY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와 사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자연인 알래스카로 떠난 크리스토퍼 존슨 맥캔들리스의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토퍼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의 위선의 환멸을 느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죠.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인 알래스카에서 홀로 생존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들을 습득해 갑니다. 알래스카에서 모험을 이어가다가 버려진 버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버스를 기반으로 야생의 한가운데서 혼자만의 생존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영화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를 좀 찾았을 때 저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우선은 런닝타임이 좀 길어요. 148분이 되는 거고 2시간은 좋게 넘는다라는 느낌으로 봤어요. 네네. 한 2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그냥 천천히 흘러갑니다. 큰 뭔가 이 영화적인, 극적인 요소 없이 2시간 가까이 이제 그렇게 좀 천천히 흘러가는 요소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보면서 일단 뭐 대중성이랑 상업성은 정말 1도 없는 영화라서 그래요? 네. 일반적인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적 요소를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감상평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계속 얘기했던 잔잔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좀 약간 재미적인 요소로 보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하기 힘들겠다라는 게 딱 영화를 보고 나서의 어떤 저의 느낌이었고 감상평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그냥 내가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때 이 영화 한 2시간 반짜리인데 너무 잔잔해 라고 하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요? 아까 은연중에 말씀하신 게 영화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투 더 와일드 제목 쳐서 일단 봐야 되니까 그 정보 봤습니다. 거기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이 누군지 배우가 네. 어떤지 어떤 줄거리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보시는 줄거리도 잠깐 보긴 봤죠.
그럼 대부분 영화를 감상하실 때 그런 작업을 먼저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영화를 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SY처럼 저에게 이제 영화를 알려주고 본인이 봤던 영화야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를 저에게 이제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서칭은 하고 서치를 보는 하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사전 정보를 일부러 차단을 했어요. 네. 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제목 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딱 하고 그냥 바로 봅니다. 뭐 배우가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장르가 무언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일부러 그거를 이제 딱 배제하고 아 이게 스릴러인지 뭐 뒤에 반전 영화인지 공포 영화인지 이런 거를 아예 싹 배제하고 나서 이제 딱 빈 마음으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로 딱 스크린을 마주하는 거죠. 화이트 스크린을 도화지 같은 상태로 딱 마주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목만 딱 얘기를 하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친구의 엄마를 사랑했네 이런 제목만 딱 말해주면 그럼 뭐 나름대로 유추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약간 에로물일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진짜 에로물인 거면은 아 뭐 예상한 게 끝까지 맞다. 보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영화 자체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발견해내는 재미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기대를 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도 기대고 모든 걸 내가 이제 정보를 영화 속에서만 찾아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얻어진 정보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즐겨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그런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왜냐면 실패의 확률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한국 감독 특히 한국 감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작품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감독의 어떤 필모그래피들을 쭉 따라서 본다거나 아니면 역시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굵직한 배우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면서 그 사람들의 작품들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중에는 변화한 거고요. 저는 애초에 한 30대 전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를 볼 때는 절대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봤었어요. 특이하시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그분이 일단 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영화 성향이 같느냐 이거를 일단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검색을 하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제는 지금에서는 어떤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을 믿고 이제 그 작품을 많이 이제 보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냥 막 이렇게 줘도 섣불리 그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저는 잘 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 정보가 없이 보다 보니까 한 2시간 러닝타임도 길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잔잔하게 어떤 서사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나름 나에게 주어지는 흥미 요소들이 많아서 자연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너무 이제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 저렇게 무모하게 세상을 이렇게 넘어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좀 과한 설정 아닌가? 그렇지만 썩 잘 만든 시나리오다. 몰입해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굉장히 높이 산다. 그런 픽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엔딩에 딱 누구누구를 추모하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진은 그 버스에서 발견된 인화되지 않은 채로 발견된 거 그때 정말로 식스센스와 같은 소름이 빡 돋으면서 와 이 영화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봤고 이번에 영화를 추천하면서 3번째 보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고 잔잔하고 그래서 추천하기 어렵다라는 것과는 저는 정반대로 오히려 정보를 아무한테도 안 주고 유명한 영화는 솔직히 아니니까 이게 실화인 걸 모르게 한 다음에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추천하고 싶은 영화에 속할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거가 이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정보를 알고 봤는데도 충분히 저는 뭐 몰입을 잘 할 수 그러니까 있었고. 좀 내 입장에서는 아쉽더라고요. 아, 그걸. 그래요? 네. 모르고 딱 마지막에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팍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을 같이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걸 서치를 굳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몇 편을 봤었는데 그거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지 여부와는 저는 사실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얼마나 이야기가 잘 풀어내고 저가 얼마나 그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어떤 SY가 느꼈던 마지막 그런 어떤 반전이 희열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주인공이 이름이 두 개예요. 아, 네, 그렇죠. 자기 본명이 있고 아까 줄거리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본명은 크리스토퍼라는 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명이 있고 이제 자기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재탄생의 의미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이름을 부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라는 이름인데 이 의미를 당연히 이제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뒤에 이 트램프라는 단어는 그쵸,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도 네. 뜻이 불황자, 떠돌이, 뭐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터벅터벅 걷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슈퍼 트램프였으니까. 슈퍼 트램프. 네, 심지어 거기 앞에 또 알렉산더가 붙었어요. 그 알렉산더는 대부분 왕이나 네, 왕이죠. 뭐 이런 그 사람들한테 나는 최고의 불황자다 이런 그런 의미로 거죠. 이제 이름을 이 영의 끝판왕을 한번 해보겠다 약간 이런 그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진 두 가지의 이름이 가진 대비가 아까 잠깐 운을 띄웠지만 그 라이언 킹의 서클 오브 라이프와 우리가 얘기했던 이 선영의 삶, 그 신바도 두 가지 삶을 이제 살아 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지를 택하고 이 사람도 두 가지 삶을 사는 거죠. 네. 영화 속에서 네. 두 가지 삶을 살고 두 가지의 삶을 이제 택하는 거죠. 그런 대비가 좀 평행구제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이름인 것에서도 그게 이제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봤죠. 아, 그거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치, 영화적인 기법 뭐 이런 것들이 그 벨트, 가죽공예로 만들어낸 벨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상징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저희는 그냥 일단은 크리스토퍼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주인공 이름을 크리스라고 얘기를 일단 슈퍼트램프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슈퍼트램프죠. 슈퍼트램프로. 그 슈퍼트램프가 이 여행 중에 이제 몇몇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만나셨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가죽 공예를 하시는 분이죠. 예, 그분한테 이 벨트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만든 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벨트가 영화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춰지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혹시 이 벨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벨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 슈퍼트램프가 이제 그 식사를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야위어 가죠. 그러면서 그 벨트에 구멍을 이제 하나씩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벨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장면까지는 사실 벨트에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모르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여정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됐고 마지막에 어떤 자기가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알래스카의 노스를 마지막으로 딱 적어놨는데 저는 마지막에 노스까지만 딱 적어놨을 때 그 느낌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그 결과와 좀 약간 매칭이 됐던 그 느낌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계속된 흐름이 마지막 종착지가 노스였고 자기는 노스 알래스카까지만 목적지로 향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죽음을 그걸 통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스가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그게 어떤 삶에서의 어떤 종착지가 이제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슈퍼트램프가 그 줄거리에 나왔던 그 버스에 머물다가 네. 거기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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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거기에서 실패를 했을 때 너무 좀 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또 감정이입을 엄청 하셨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약간 기술적인 차이만 있어요. 근데 N으로 표시된 그 북쪽이라는 상징이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결국 죽는 걸로 끝나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그 여정,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고 난 이후부터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의 어떻게 보면 제2의 모든 인생을 다 축약해서 적어 놓은 거죠. 그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려 놓은 것이 이제 자기 몸이 야위어 감에 따라서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구멍이 뚫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고 그걸로 이렇게 동여매고 자기의 허리를 이제 점점 이렇게 쪼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간다라는 이런 메타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두 번은 몰랐는데 저도 지속적으로 그걸 줄여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얘가 결국에는 여기서 야상에서 죽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암시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잠깐 제가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그 바늘 구멍을 그냥 저희가 벨트를 그러니까 살이 점점 빠져가니까 야여가니까 그 좀 더 깊은 그런 이제 구멍이 필요해서 구멍을 뚫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 슈퍼트램프가 자기의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는 정도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벨트라는 게 풀러놓으면 직선이에요. 네. 풀러놓으면 직선인데 허리에 차놓으면은 원이죠. 네. 서클이에요. 네. 그 라이온킹에서 나온 네. 서클. 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만나요. 차여져 있을 때. 네. 근데 그게 점점 이렇게 크로스돼서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시작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트램프의 인생의 시작이 벨트에서 그려져 있지만 그게 이제 다 쪼여졌을 때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토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운명 지어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 컨텐츠는 뭐 스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슈퍼트램프의 엔딩 장면이랑도 사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네. 벨트가 주는 그런 의미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물론 아주 다양한 메시지, 메타포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단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벨트에 새겨진 슈퍼트램프의 일생과 다시 원래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 운명? 물론 현생에서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영화적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엔딩 장면에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슈퍼트램프 크리스토퍼가 알렉산더가 되는 그 배경에는 사실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부모님 간에도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여행이 시작이 됐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떠남이 시작이 됐고 그 여정에서 슈퍼트램프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교감이라는 메시지를 저는 좀 받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라이온킹에서처럼 그렇죠. 극 중에서의 선택은 다시 이제 사회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 크리스토퍼가 자기의 어떤 삶의 새로운 여정을 찾아가게 되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여러 만나잖아요. 네. 여러 커플도 만나고 뭐 어린 소녀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스토리가 주가 된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뭐냐면 이 영화의 제목이나 뭐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 인투 더 와일드고 첫 시작부터 이렇게 떠나고 모든 걸 등지고 마치 로빈슨 크루소의 생존기처럼 한 사람의 고독한 인생과 삶의 방법을 잘 묘사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영화 그 긴 러닝타임에서 그런 장면은 채 몇 분 되지 않고 대부분 여행을 떠나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뭐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주 긴 시간 알렉산더가 홀로 여행을 하는 그 여정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외롭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배고프다 이런 얘기는 나와도 그렇죠. 그렇지. 외롭다는 얘기가 나오질 음. 않고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제 크리스토퍼가 그렇지.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즐기지 않게 만드는데 인간으로서 홀로 걸어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외로움이 좀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기대를 이제 깨고 예상을 깨고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작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 버스 안에서 기록할 때 한 번 나오는구나.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영화에 약간 그 계속 사람들과의 교감이 있었을 때의 그 알렉산더가 느끼는 감정과 그렇죠. 그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그곳에서의 알렉산더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알렉산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할아버지한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가죽 공인이었던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 잘못된 것이다. 인생은 경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렉산더가 그 버스 안에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바뀌어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책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면서 톨스토이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다양한 책을 베이스로 하는 건 하죠. 네, 그 중에 그거를 깨닫는 장면은 톨스토이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피플이라는 나오죠. 글자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그 책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 정확하게 메모를 해오진 않았지만 대충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음악과 뭐 이런 것들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관계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그 책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키워드가 뭐 제가 이제 꼽아봤던 거는 이제 자유, 그리고 행복, 그리고 경험, 사람과의 교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숀 펜이 이 영화에서 주려고 했던 궁극적으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과의 교감을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대사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알렉산더가 자기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뭐 매력적이었고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론 프렌즈예요. 론 프렌즈. 제가 요 만났던 사람들은
좀 메모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알렉산더가 알래스카로 향하기 이제 직전에 그쵸. 마지막에 만났던 이제 맞아요. 할아버지였는데 네, 네. 그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떠나기 위해서 할아버지 집에서 좀 머물렀잖아요. 네. 떠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세탁기에서 이제 세탁물을 찾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깨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렉산더는 계속 아침 일찍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준비하는 소리에 깨서 알렉산더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네가 공항을 가든 기차역을 가든 160km까지 되는 거리까지는 내가 너를 태워주겠다. 아니면 사막에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태워줍니다. 쭉 타고 가죠. 160km면 뭐 서울에서 한 대전은 그죠. 아주 뭐 가까운 거리죠? 뭐 멀지 않죠. 아, 그렇죠. 근데 새벽 한 응, 응. 4시에 응, 응. 그렇게 가기는 저는 좀 먼 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왕복이면 320km거든요. 아, 왕복이나. 오케이. 그래서 데려다 주고 이제 내리기 직전에 그 할아버지가 알렉산더에 하는 그 대사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의 그 자기 할아버지가 독자였고 나의 아버지가 독자였고 나의 어머니도 독자였다. 나는 그 할아버지가 또 자식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널 입양하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사실 저는 거기서 대답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알래스카에 다녀와서 대답을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하고 떠나는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있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이 여정에서의 사실 돌아옴이라는 거를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그 포인트구나. 네. 이해됐다. 넥스트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알렉산더의 대답이 제가 알래스카에 다녀와서 대답을 하면 안 돼요라는 그 대답이 자기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마치 그 결심을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하게 된 것처럼 받아줬어요. 받아들이기 근데 시작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크리스토퍼 시절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영화에는 잘 담겨져 있진 않지만 그 부모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겪어보지 못한 정신적 교감을 이 할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60km, 왕복 320km의 거리를 새벽 4시에 그래서 멀다고 표현하신 거고. 네, 멀죠. 그거는 사실 만약에 정말 내 부모님 정도가 해줄 수 있는 뭐 배웅이나 마중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마음에 좀 그 크리스토퍼가 약간 좀 동화된 게 아닌가. 인간관계라는 인간과의 관계 아니면 교감이라는 거에서 좀 더 새로운 그런 면모를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좀 그렇죠. 예, 인상 깊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 여행을 떠난 이후에 이제 스포트램프가 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트램프와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더 지속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트램프는 그 사람들을 자꾸만 떠나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 일단 젠과 레이니 부부 캠핑카를 타고 만났던 네. 집시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어디로 놀러 오라고까지 하고 오면은 모자를 선물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놀러 갔더니 모자도 선물해주고 책을 파는 거를 봐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잡아두고 싶었죠. 계속 관계를 맺고자 했었어요, 그 사람도. 네. 거기서 만났던 여자 16살짜리 여자 트레이시도 관계를 맺고자 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떠날 때 엄청 슬퍼하고 우리 스포트램프는 이제 트램프를 떠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카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난 코펜하겐에서 집시들. 네, 히피들 그 사람들도 오자마자 나 핫도그 줄게 그러면서 핫도그 먹을 걸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잘 곳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트램프는 그걸 이제 다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마지막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알래스카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예, 예,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톨스토이 책에서 나오는 피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영화에서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되면서 저 단어에 이 슈퍼트램프가 굉장히 뭔가 깊은 느낌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미 저는 그 할아버지와의 할아버지의 그쵸. 제의에서 예, 예, 예. 한 번은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다라는 게 좀 그러니까 아무런 계기 없이 정말 지옥 같은 가족을 떠나고 싶어서 혼자 고립됐는데 책만 보고 그거를 이렇게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 좀 약간 설득력도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2년간의 방황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친 게 당연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장면들에서도 약간 부럽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봤는데 여행을 떠난 자체도 부럽지만 여행을 떠나면 사실 낯선 사람들이랑 항상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네. 근데 그런 기회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굉장히 좀 다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랑 어차피 친해져 봐야 잠깐이고 뭐 평생 알면 연락하면서 지낼 수도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노력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맺는 인간관계들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좁은 범위에 정말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연락하고 지내고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넓은 우주에서 지구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어야 이렇게 평생 연락하면서 지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도 비슷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야 되고 뭐 다니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자란 환경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해야 그러고 그 와중에서도 나이도 비슷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좁은 그 확률로만 사람을 만나고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슈퍼트램프뿐만 아니라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나이나 이런 거에 이제 좀 막역하게 좀 정말로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잘 나타나잖아요. 네. 이 할아버지랑도 나중에는 정말 손잡벌이니까 입양을 하더라도 할아버지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할 정도인데 막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런 거 참 저는 상상하기 힘든 일 같거든요. 뭐 여행을 갔는데 할아버지랑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덩이나 붙이고 앉아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뭐 한국인은 좀 이래서 그렇다 아니면 서양인은 좀 넓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뭔가 여행을 가서 아니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여행을 온 외국 여행 얘기나 아니면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얘기는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그냥 제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옆에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 3분 정도 걸어간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여행할 때? 아니요 잠깐 해외에 잠깐 거주할 때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케이스죠. 하면은 이제 막 이상한 사람 보고 쳐다보고 네, 누군가 근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걸어가면서 인사를 하면 저도 당연히 일단 마음이 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부럽고 저는 이 슈퍼트램프가 SY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지에서 그 자기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를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도 되게 부러웠지만 저는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자체가 좀 부러웠고 그리고 너무나 아무 곳에서나 자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참 그거는 저는 부럽다기보다는 공감은 되고 해봤던 경험들이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아,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경험에 의해서 이게 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워너비 저기 모습이었었고 어, 이게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부러웠고 저도 이제 무전여행을 친구들이랑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여름에 대학교 시절에 한 저 포함해서 3명이서 다녔는데 저는 이제 늘상 투덜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고 어. 저도 이제 히치하이킹 차도 얻어 타보고 걷기도 엄청 걸어보고 이제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아 이거는 안 맞다. 나랑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안 맞는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불편함이에요? 단지?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리고 좀 또 예민하시잖아요. 이렇게 잠자리나 네, 이런 저 거. 잠자리가 굉장히 예민해서 예민한.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게 친구 집에 가서도 자기가 되게 좀 그러니까. 네,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돌바닥에서 자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뭐 동굴에서 한 38일인가 살았다고 멕시코 그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죽을지도 몰라요.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패킹이에요. 1박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지금 뭐 하라고 해도 시간과 돈이 있어도 안 할. 네, 건가요? 저는 전혀 관심 없는 분야가 뭐 캠핑이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남들에게 추천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아니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게 공감대가 안 돼서.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저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대리만족도 되게 느꼈었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 들어가면 이제 영화가 좀 더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객사. 그게 워너비 모습이라고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 내가 죽음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제가 했던 그 주거지에서 모든 삶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어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부러.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제가 그냥 마감 여행을 하는 네, 거구나. 마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나로 인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지금은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운 병실 그리고 병원 이런 데서 저는 생을 마감하고 하기 싶진 쉽지 않고 않아서. 저는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내가 생을 마감하는 방법으로 이제 저런 어디 가서 객사를 대리만족?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이거를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겁나 민폐야 라고 얘기를 해서 민폐네. 너무 국제적인 민폐라고 얘기를 또 민폐 끼치는 거 엄청 싫어하죠. 네,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민폐면 하지 말아야겠다. 접어야겠다.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부터 해가지고 너 난리나 신원 확인도 안 되는 뭐 시체가 나와서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민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혹시 또 다른 죽음의 방법을 그리고 있나요? 뭐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죠. 이제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어쨌거나 저는 생을 마감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존중권이 굉장히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스포트램프가 거의 끝판왕이죠. 영화에서도. 굉장히 살고 싶어 했잖아요. 했죠. 네,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있어서는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슬펐던 거죠. 제가 저는 이거를 얘기하시니까 딱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렇게 야상의 지퍼를 이렇게 드르륵 올리면서 거의 엔딩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 야상의 지퍼를 올리는 장면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심지어 장례 절차까지도 혼자 하는구나 이 사람은 물론 그거는 원치 않았겠지만 이미 생각이 바뀐 이유라 원치 않았겠지만 그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원했었던 자기의 슈퍼트램프의 선택의 결과 장래 이거는 일종의 인관 절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관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쵸. 어쩌면 그거를 아마 상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올리는 그 장면이 엄청 이제 울림이 크게 딱 왔거든요. 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생각해보면 진짜 극한의 고독이잖아요. 극한의 고독. 죽음은 어차피 이제 모든 게 다 단절되는 일인데 그것을 준비는 대부분 많은 가족들 내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그래도 이렇게 지켜봐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중에라도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그거를 마감하고 채 눈도 감지 못한 채 물론 영화적으로 또 주는 메시지가 이제 하늘의 햇빛을 바라보면서 죽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검은 이런 점퍼를 이렇게 쫙 올리는 장면 그게 좀 그렇게 다가왔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였던 게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영화적인 방식이 되게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거친 숨소리가 헉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먼저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그 누워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뭐 이렇게 눈을 딱 감는다거나 뭐 그냥 뻔한 죽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눈은 그대로 떠 있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소리가 한번 딱 끊어진 다음에 정적이 흐른 상태에서 카메라가 도는 거 그거 우리나라 말로 죽는다는 거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돌리는 게 그런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의식 구조가 있구나, 의식 세계가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죽음이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또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메라 웍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떠났다, 돌아갔다라는 걸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SY는 엔딩 장면 쪽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쪽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임팩트가 강한 거와 별개로 그 단어 문장 때문에 이제 잊지 못하고 좋아하는 영화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Happiness is real, only real when shared. 그거를 이제 공책에다가 그 책에다가 쓰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영화가 재밌었던 이유가 이렇게 자연과 뭐 이런 여행 컨셉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도 뭐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랑 이렇게 막 뛰어노는 거나 뭐 이렇게 뭐 잡아먹는 거나 아니면 강에서 뻘거 먹고 그쵸. 뻘거 먹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저 그런 거 여행 가면 자주 하거든요. 네이키드로? 네이키드로는 안 하지만 수영복 입고 그냥 이렇게 계곡물에 떠 있다거나 그래서 약간 서핑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뭐 그런 거 그런 포인트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결과가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내린 결론이 한 문장이 행복이라는 것이 공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딱 마무리될 때 엄청난 이제 충격과 깊은 강한 자극이 됐죠. 그래서 그 단어, 그 문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이 영화에서만의 반전으로 저는 다가왔었어요. 그쵸, 반전이죠. 네, 사실 이게 뭐 정말 식스센스처럼의 반전이 뭐 그런 효과의 이제 반전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메시지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캐릭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작성하는 딱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엄청 인상적이었죠. 반전이었었어요. 저도 그 단어가
약간 인생의 가치관을 조금 흔들어 놓는 정도? 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굳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하쿠나 마타타를 선택을 한다. 우리는 원형보다는 직선이다. 남들과의 공유하는 것보다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그 결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의미도 이제 깊게 와닿았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러면 그 좀 좋았던 장면 말고 이게 좋았던 점 말고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장면 한 3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나는 그런 거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막 당연히 생각은 안 나고요. 막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를 막 만약에 꼭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돼요? 막 찾아내야 된다라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지금 좀 드는 정도? 그러니까 별로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아니 저도 이 영화에서는 정말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아까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제 울림을 주는 장면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감정의 변화 아니면 집중도 거의 저는 뭐 한결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크게 아쉬울 것도 없지만 크게 뭐 임팩트가 있었다거나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쭉 흘러갔던 부분이라 아쉬움이 없는 영화인데 별로 없었고. 근데 한 가지 꼽자면 이 크리스토퍼가 여정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저는 약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예, 단순하게 어떤 그 여동생의 보이스로 나오는 게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모든 걸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메모장에 남긴 기록들로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에 좀 입각해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게 나중에 또 좀 서치해보니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나레이션의 방식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네요. 왜냐면 처음에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뭔가 집중하기에 강한 몰입도를 이렇게 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해결되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걸 풀어주죠. 네. 뭐, 얘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뭐 사생아였고, 엄마는 이제 정부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풀리다 보니까 그 풀리기 전까지는 약간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어떤 이야기했던 집중도 처음에 딱 영화를 내가 집중해서 보게끔 만드는 그 힘은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그 이제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런 스토리 자체는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로드무비에서의 얘가 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잘 마련이 돼야 그 관객들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이유로 여행을 시작하는구나 얘가 이제 어떤 길을 갈 거야 라는 것까지 예측이 되는데 앞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버스부터 발견하는 거 그리고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웠었어요. SY는 이 영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 컨텐츠에서 최초로 선택했던 영화였고 그리고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추를 했던 이제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어떤 분에게 좀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추천을 했죠 이미. 또 그분한테 추천하나요? 그 친구한테? 아니. 저한테? 그렇죠. 했죠. 저한테 추천을 한 이유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요새 이렇게 관계와 아니면 혼자만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뭘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그거 아주 직접적인 거는 물론 밝혔다시피 지난 1편에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거기도 하지만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한테요? 예. 그렇죠. 저는 뭐 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에 조금 이제 서칭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좀 중요하지 사실 좀 안 맞아요. 여행 영화를 키워드는 좀 보면. 않아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거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좀 더 그렇죠. 크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보시면 추천해드릴 분들은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인간관계에 그 지친 분들이라는 게 막 그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에너지틱한 인간관계를 가지시는 분들 말고 그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조금 깊은 교감을 나누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분들 중에서 최근에 좀 인간관계로 힘들어 거나 상처를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알렉산더가 여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그 나누는 그런 교감 정도를 나누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 주위에 약간 가볍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주 좀 본질적인 그렇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깊은 교감을 나누는 분들만 이제 제 주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는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하는 관계에는 조금 낯선 분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특정 조직에서의 이해관계로 만난 어떤 그런 인간관계는 사실 좀 힘들죠, 저는. 그래서 저처럼 뭐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좁지만 깊은 교감을 나누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감이 있었던 분들에게 약간 힐링이 될 수 있다. 네, 힐링 될 수 있는 영화. 내가 아마 좀 후회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본질적으로 이런 맞아요.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화가 조금 그렇죠. 도움이 되고 조금 힐링이 될 더 수 부연 있다고 설명하자면 상처를 받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좀 약간의 의도적인 고립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갈 때쯤 아니면 그쵸. 그 생활이 딱히 뭔가 나에게 새로운 뭔가 힐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대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딱 happiness is only real when it's shared, 그게 딱 나오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떠올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세 번째 요번에 보면서는 약간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불편함을 수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 뭐 배우자를 찾을 때도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인생의 반려자 뭐 이런 표현을, 아주 환상적인 표현을 쓰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환상을 아예 깰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여행 중에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서로 이렇게 깊은 정을 나눴던 사람들도 가까워지면 그렇죠. 가까워지면 떠나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 또 그런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느꼈던 거고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가는 여행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모든 것이 다 대부분 좋아요. 단지 하나 외롭다는 것만 빼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혼자서 여행을 좀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는 편이죠. 그러면 그 여행 때마다 항상 외로움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사실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외로움, 남들이 외롭다 하면 과연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이런 게 외로움이네, 그냥 별게 아니네, 그냥 정말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외로움이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버렸다 보니까 이제 혼자 여행 가면은 아,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야 라고 충분히 인지할 것 같아요. 예전에 다닐 때는 오히려 몰랐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말할 때 여행의 끝판왕은 혼자 가는 여행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고 진짜 여행은 혼자 가는 게 훨씬 즐겁다라고 나는 막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마저 하려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 혼자 가지 않는 여행을 이제 할 때는 선택을 하잖아요. 같이 갈 사람을. 대부분 자기랑 아주 죽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뭐 얘랑은 너무 싸울 것도 없고. 근데 가면 꼭 여행을 가면 싸우죠. 이게 제가 20대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여자친구랑 무조건 헤어진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렇죠. 저 주변에는 군대 때 막 진짜 그 생사를 같이 나누면서 해외 파병 갔다 와가지고 막 우리 평생 막 으쌰으쌰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같이 해외여행 갔다가 절개한 친구들 있어. 절개했어 아주 그냥. 그럴 수 있죠. 이게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뭐 한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어머님이랑 엄청 섭취했어요. 집 찾는 데서 좋게 여행 잘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로부터 탈출, 뭐 속박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있는 건데 힐링 뭐 이런 걸 바라고 가는데 그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랑 싸운단 말이죠. 가면. 왜 싸울까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로 했다고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골랐어 젠장 이 뜻이 아니라 잘 골랐어. 그 중에 베스트인 사람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쉬운 존재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또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라는 전제를 이제 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언제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를 쉽게 인정해 버리자. 그러고 나면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도 좀 줄어들 거고 과연 이 고독을 택했을 때 그렇게 기쁠 것인가, 그렇게 자유로울 것인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영화를 요번에 보면서는 사람이란 건 만나면 일단 불편한 거구나, 그거를 이제 깔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계속 저희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영화를 지금 보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저놈들이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이 뭐 들으실 때는 결국엔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크리스토퍼가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조금만 더 가까워졌더라면 서로가 떠나고 싶어 했을 상황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의 예를 들자면 싸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너가 나 이별하면 안 되겠니라고 했을 때 냉큼 그래요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내가 괜히 이 자식을 입양하고
하려고 했구나라고 한던지 막 그렇죠. 그런 어떤 나중에는 후회하겠죠. 이 죽일 놈이 자식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그렇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느낀 점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가까워졌었으면 그렇죠. 쟤네들도 엄청 싸웠을 거야.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이 슈퍼트램프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를 가족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로 받은 상태라서 그렇죠. 가족,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를 알고 그거를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고 떠나는 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이고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러블 없이 그렇죠. 여운이 남아있고 여운이 남아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기억이 남아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입양했었으면은 회사 다니라니까 하면서 몽둥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여행을 떠나 이러면서 지난주에 갔는데 또 가냐 이러면서.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불편함을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되게 굉장히 좋다고 믿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좀 한국 사회는 이제 그 거리를 굉장히 좁히려고 하는 사회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어떤 심리적이든 물리적으로 틈이 있으면 이제 거기를 좀 더 침범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강한 그쵸.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같이 똑같은 선후배인데 술 먹을 때 형 동생 하느냐 마느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요.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배는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한번 끌어줄 수도 있는 선배고 그냥 선배라고만 하는 사람은 그냥 남남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거기 형 동생을 트느냐 마느냐 이걸 한번 쑥 들어갔느냐 마느냐 이게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어떤 선배들이나 그 직장 생활을 얘기를 하면 직장 생활에서의 그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분들이 나의 이 후배나 이 후배 직원들이 영원히 나의 후배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 친구가 이 회사, 이 조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조직을 떠난 친구가 나중에 나의 상사로 혹시 몰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좀 관계가 막 그렇게 가까울처럼 그런 관계는 아닐 텐데,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죠. 네. 제가 영화 추천을 제대로 했는데요. 상처받은 영혼이신가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SY나 저나 흔히 말하는 그 빌딩 숲이라는 곳에서 또 저희가 일도 좀 해보고 저는 그런 빌딩 숲에서 일을 하는 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저희 꿈이었었던 거고 그런 생활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빌딩 숲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숲으로 이제 돌아오고 싶은 욕망이 이제 또 너무 커지고 네, 그런 시기는 사실 뭐 진작에 왔었지만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LA 대도시에서 그렇죠. 네. 그 크리스토퍼가 도착을 해서 막 그런 빌딩 숲 안에 그 어떤 직장인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체 없이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예전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여기 거고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또 생각났다. 그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기는 알바하다가 네. 양말 얘기해서 양말 얘기해서 딱 해가지고 다시 떠나잖아요. 네네. 분명히 회사 생활하면서 복장 때문에 한번 지적받았던 게 이제 있죠. 뭐 저는 되게 많죠. 나도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엄청 많은데 SY가 당했던 거는 저희 일단 조적 지열입니다. 저는 후배가 저한테도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지금 사실은 후배가 선배한테 어떤 그 복장 지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완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는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기분 나쁘게 이제 받아들일 요소는 아니었고 굳이 뭐 후배가 얘기하는데 제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그게 복장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양말이라고 그 꼬집었던 그 포인트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규격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위생적이지 못하게 왜 양말 안 신었어가 아니라 단지 당연히- 위생뿐만 아니라 단지 위생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 도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당연히 양말을 신고 일하는 거야라는 그런 포인트로 제가 좀 사실 받아들였어요. 양말이랑 감자튀김 건 위생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딱 뭐야라고 하면서 이제 딱 나가는. 네, 그렇죠. 아 이거 계속 하나 얘기하다 보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겠어요?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저희 이제 인투 더 와일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네,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일단 런닝 타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잔잔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